안녕하십니까. 제가 과학 기술 컨텐츠도 많이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, 요즘에는 이제 못 찍다가 슈츠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, 어, 얼마 전, 한 몇, 어, 얼마 전부터는 중2 정도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을 좀 하자,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슈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1 수준, 고2 수준 이상의 것들도 슈츠는 중2 수준으로 다 뽑아놨어요. 근데 물리, 그 과학, 자연과학에 대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에 가니까는 음, 이, 그런 것들을 청취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슈츠가 아닌 이제 긴 영상은 제가 지금은 못 찍을 것 같은데 어, 제목을 뭐라고 할까? 에너지, 핵폭탄 뭐 이렇게 할까요? 아이, 좀 이상한가?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핵 분열하고 핵 융합에 대해서 중위 수준에서 아주 어, 쉽게 쉽고 재미는 별로 없겠지만은 가능한 한 재미있고 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핵융합이나 핵분열 그리고 핵폭탄이나 또 수소폭탄 혹은 핵발전이나 또 플라즈마 연구 이런 것들이 다 그 두 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핵융합, 핵분열. 누클리어가 퓨전 되느냐, 퓨전 되느냐 차이예요. 근데 그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. 어려워요. 어, 실제로 우리가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이며 뭐 이런 교양 수준의 것도 좀 얘기를 좀 할까 하고요. 그리고 저 이제 그거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핵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그 실상이 뭔지 이런 것도 뭐 좀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럼 너무 길어지겠다. 간단하게 얘기하고 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, 지금의 그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합적으로 걔 안에서 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, 또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음, 광범하고 어, 적용 가능한 그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요.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E 이렇게 쓰는 그 개념 있죠. 아인슈타인의 E 이코르 mc 스퀘어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식.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자연과학 여러 분야를 다 이제 무슨 물리가 저는 그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화학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실 거고 화학을 하신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 차원에서 설명이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된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이제 핵폭탄이 됐건 뭐 발전이 됐건 폭탄이 됐건 발전적인 게 됐건 파괴적인 게 됐건 양쪽이 다 쓰여요. 다 쓰이는데 어, 한 한 달하고 한 보름 전쯤에
드디어 핵 융합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떴죠. 제가 그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쉽게. 에너지는 개 안에서 보존이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한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은 이제 근대에서부터 현대 근처까지 오래 쓰였지만 깨졌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직 깨졌다는 증거가 없어요. 그런 반증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설명력을 가지고 쓸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설명이 가능하고 활용도 가능하잖아요. 안 좋은 목적으로도 좋은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. 근데 여기에서의 그 핵심은 에너지, 핵 융합도, 핵 분열도 에너지의 방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죠. 자, 핵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. 핵이 있어요. 이 안에 뭐 양성자, 중성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. 너무 복잡한 거 가지 말고 쉬운 걸로 가볼까요? 이 안에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 양성자만 있는 거면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이게 삥삥삥삥 도는 고전적인 모형. 이제 지금은 다 확률 모형으로 설명하지만 전자가 하나 있고 더하기가 하나 있고 빼기가 하나 있죠. 수소라고 하면은. 그리고 이 이것과 또 다른 핵과 만약에 합해지면은 요거 1 합해지면 딱 2가 돼야 될 것 같지만 2가 채 안 돼요. 2가 채 안 될 때 나오는 게 에너지죠. 에너지.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. 약간 인풋과 아웃풋 그 사이에서 약간의 성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. 네, 좀 한참 더 가야 될 길이 많아요. 핵 융합 발전은 핵 융합 폭탄은 이미 우리가 핵폭탄에 폭탄하는 게 핵폭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 분열 폭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 융합 폭탄을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.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게. 북의 핵 전략이 어떻고 뭐 몇 년도에 한 게 이제 핵 폭탄의 그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몇 년 전에 그게 핵 분열 폭탄이 아니고 핵 융합 폭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은 뉴스나 뭐 이런데 뭐 서적이나 이런데 나오는 거에서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건 핵 분열 폭탄을 얘기하는 거고요. 수소 폭탄. 아까 방금 수소 얘기했는데 융합 그죠?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핵 융합과 관련된 폭탄이에요. 우리가 핵 융합을 가지고 발전소는 못 세워 아직. 핵 분열 가지고만 세우지. 연쇄 반응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뭘 어떻게 컨트롤 하면서 핵 분열을 통한 발전은 가능하지만 핵 융합 발전은 이제 초보 단계예요. 몇 개국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하죠. 근데 자 이거랑 탁 붙으면은 질량이 조금 손실이 돼요. 그러면서 에너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랑 붙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. 청력이 있기 때문에. 얘랑 더하기거든요. 그죠? 더하기. 그렇다면은 우리가 핵 분열은 그래도 오래전부터
써왔고 한데, 그거는 뭐지? 그거는 이 붙이는 것보다 쉬운 건가 보다. 떼는 거겠지. 이 두 개는 정확히 원리적으로 정반대 방향이죠. 정반대 방향이면서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같은 설명이 가능해요. 왜냐하면 핵 분열도 질량 손실이 있고 그게 에너지로 나오거든요. 근데 자연계에서 어떤 반응,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뭐가 가능해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순간이동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에너지가. 근데 핵 분열은요, 융합에 비해서 핵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. 더하기랑 더하기를 붙이려면은 이거 해야 되는데, 더하기랑 더하기를 떼는 거는 더하기들이 많이 있는 위쪽에 그 원소들이 있죠. 일단은 우리가 그 92번 우라늄까지가 이제 자연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원소인데, 원소는 수소, 그 다음 우라늄, 1번하고 92번, 요거 중간에 수치로 중간은 아니지만은 화학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제가 화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. 화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정확히 딱 그 중심이 철이죠. 철. 26번. 모든 이제 그 원자 번호에 그 써 있는 것들은 26을 가능만 하다면 향하고 싶어 합니다. 가능만 하면은 대부분은 상태가 안정하지 못하거든요. 근데 철은 굉장히 안정해요. 상태가. 그러나 요 아래쪽의 것들이 붙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우리 같은 탄소 유기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. 경외감이 느껴지는 생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. 근데 이 질량이 큰 애들은 빨리 좀 이렇게 철 쪽으로 가고 싶은, 안정한 상태로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 이제 핵 폭탄의 시기가 있고 수소 폭탄의 시기가 있고 한데, 지금은 수소 폭탄의 시기예요. 우리가 핵폭탄, 비대칭 전력으로 뭐 핵을 어떻게 뭘 하고, 뭐 북한이 어떻게 하고,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이미 그 핵폭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소폭탄 얘기하는 거예요. 이미 북한에서 쓰고 있는 것도 수소폭탄이고요. 근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이 핵 분열을 보면은 더하기 있는 거는 사실 엄청난 에너지로 붙여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안 나오는 그게 아니라, 이거 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은 우라늄쯤 되면은 지가 스스로 갈라지거든. 지가 스스로 핵이랑 핵이 갈라져 버려. 그리고 약간의 에너지만 주면은 가능해지고. 쉽게 말하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러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. 온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, 압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. 근데 이제 그 빅뱅 같은 경우에도 압력이라고 표현을,
거대한 압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빅뱅이 그게 과학적인 진실이냐 아니냐를 논외로 하고라도 정합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은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. 저는 물리학적 반실제론자예요. 반실제론자. 빅뱅은커녕 전자도 간접 증명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전자 볼 수 없으니까. 자, 원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. 자, 우라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압력으로 수소 가지고 붙이는 거랑 달리 여기에서는 그냥 중성자 정도의 약한 에너지 가지고도 가를 수 있어요. 그러면 질량 손실이 발생해.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해요.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 일에는 핵폭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핵발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. 우리나라는 박통 때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죠. 우라늄으로. 그래서 우리한테는 충수로가 있었던 거죠. 프랑스, 이탈리아, 이스라엘, 우리나라 다 우라늄 가지고 플루토늄 가지고 플루토늄도 이제 재처리해서 할 수 있지만 원리상으로는 어차피 같아요. 탁 하고 핵분열이 또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에너지를 내고 또 오염을 시키고 막 하죠. 아주 높은 에너지의 선들이 오염을 시키는 거죠. 근데 방사선. 근데 그거를 잘 컨트롤만 한다면 그 반응이 연쇄적인데 컨트롤만 한다면은 이제 핵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. 컨트롤해서 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. 증기기관이랑 제가 같다고 언제 얘기한 적이 있고 쇼츠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물 끓이는 거예요. 이제 거기에 라면을 넣느냐 아니면은 그 증기 가지고 뭔가를 돌리느냐, 뭔가를 돌려서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겠죠. 그럼 이제 핵 발전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핵 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것 가지고 안 돼요. 좀 센 게 필요해요. 그리고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또 사실은 핵 융합을 위해서 좀 다른 걸 활용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. 간 다음에 그 폭발력은 이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게 되죠. 우리가 핵폭탄에 폭탄하는 게 되게 수소폭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폭탄은 우리가 만들었고 이미 이제 핵 융합 발전도 하려고 하는 거죠. 핵 융합 발전도. 그건 더하기랑 더하기를 붙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안정성. 이 핵 분열에서도 그 안정성, 컨트롤이 가능해야 발전이 되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발전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.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건 뭐 이 코일 뭐 자석을 돌리건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. 자, 오늘 얘기가 이게 그 사실
핵과 관련된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긴 한데 중이용으로 제가 찍는다고 지금 찍고는 있습니다. 노동을 좀 오랜만에 하는데 과학 그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과학을 너무 좀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가지고. 근데 중의도 소화할 수 있고 교양 수준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은 에너지. 과학이나 이제 과학기술은 에너지 가지고 요즘에는 설명하면은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응용도 가능하고. 근데 왜냐하면은 개 내에서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. 한 개 내에서, 한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럴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량이 손실이 되면은 사실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. 그리고 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핵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핵이라는 놈을 붙이느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각각 붙을 때와 떨어질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2가 1 그리고 더하기 1로 바뀌는 게 아니고 각 과정에서 질량의 손실이 있고 그 질량의 손실은 한 개 안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. 그러면 그 에너지는 MC 스퀘어 띠디디디디딕 했던 옛날 게 있는데 뭐 집중력 기구가 있었어요. 그게 MC 스퀘어였는데 에너지는 이제 질량,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질량 손실이 되면은 에너지가 그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잘 조절해서 라면물 같은 거를 끓인 다음에 라면을 안 넣고 터빈을 돌리면은 발전이 되는 거예요. 양쪽 다. 이해가시죠?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연쇄 반응을 통해서 아주 파괴적인 그 에너지 발산이 이루어지면은 폭탄이 되는 거예요. 핵 분열 폭탄이 있고 핵 융합 폭탄이 있어요. 그리고 핵 분열 폭탄이 핵폭탄이고 핵 융합 폭탄이 수소폭탄이에요. 그러나 요즘에는 핵폭탄으로 그냥 다 써요. 뉴스 같은 데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. 그리고 핵 분열 가지고 하는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발전소예요. 체르노빌, 후쿠시마, 또 우리나라에도 있죠. 근데 핵 융합을 가지고도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는 되게 어려워요. 왜? 이유는 하나예요. 자, 더하기 더하기를 붙이는 거랑 떼는 거랑 떼는 게 훨씬 쉬워요. 그리고 이 한가운데는 철이 있어요. 26번. 그리고 끝에는 자연상에서만 봤을 때는 92번 우라늄이 있어요. 우라늄은 핵이랑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을 그 프랑스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던 게 우라늄 가지고 하면은 거의 에러 없이 핵폭탄으로 쓸 수 있거든요. 플루토늄 가지고 하는 거랑 좀 달라서. 근데 바로 이렇게 나눠서 그냥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입해서 그걸 하느냐인데 요 분열에는 그냥 중성자 하나 정도만 끼워주면 되는 거야. 에너지 낮은 걸로. 그러나 이제
융합을 하려면은 더하기랑 더하기를 떼는 거랑 붙이는 거랑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워. 폭탄은 만들었어요. 근데 폭탄에 비해서 이제 발전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이거저거 조절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초보 단계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제 빅 뉴스였던 그게 바로 그거예요. 중이용으로 잘 됐나 모르겠네. 노동용으로 한번 에너지와 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과학이랑 관련해서 조금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부분 설명은 대부분 에너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은 이제 교양 수준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거구나,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는 어떤 거고, 뭐 설명이 나온 건 어떤 거고, 이런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?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될 것이고, 특히 학생분들이라면은 자연과학 그 몇 과목들이 있죠. 물리화학은 당연히 있을 거고, 생명과학, 지구과학 이렇게 있나요? 근데 그 안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만나야 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많죠. 근데 그 중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틀, 되게 많은 부분에서 물리에서도 가능했던 게 이거 화학에서도 에너지 가지고 설명 가능하네? 잠깐만, 이건 생명과학인데 이건 뭐 천체물리인데 에너지 가지고 가능하네? 빅뱅 같은 것도. 그게 에너지라고 하는 그 현대과학의 틀, 설명 틀, 모델,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, 이걸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